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삼침의학.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삼침의학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먼저 여기 고칼슘 혈증,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 이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저칼슘 혈증, 즉 저하증과 관련된 도표를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 전신 증상으로는 탈수, 곤퇴감,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오심 및 구토, 식욕부진, 소화성 궤양, 그리고 이자, 즉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고농도의 이온화 칼슘에 의해 가스트린 분비가 항진된다. 위산 분비가 항진된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 및 근육 증상, 경면 경향, 근위축의 근력 저하, 우울 상태, 의식장애 등이 있고, 세포 외액의 이온화 칼슘 농도가 상승하고 신경 및 근육 세포의 막이 안정화되어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여러 개 증상은 구갈, 다음,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및 단역, 오줌도 소변량도 많아져. 콩팥 기능은 저하되고, 고농도의 이온화 칼슘은 콩팥 집합관에서의 ADH의 작용을 저해하고 요 농축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요로 결석, 대량의 이온화 칼슘이 요로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다. 심전도 이상, 큐티 간격 단축, 고농도의 이온화 칼슘에 의해 심근의 재분극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다. 이타 관절통, 피부 소양감, 대상각막증 등. 혈중 칼슘과 함께 인이 상승하면 관절 주위, 피부, 각막 등의 이소성 석회화가 일어난다. 저칼슘 혈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 네, 여기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증상 살펴보시는데요. 처음에 보신 영상, 그 여인의 전신 경련, 그것을 가리켜 테탄이라고 합니다. 테타니 증상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징후가 있어요. 안면 쪽에 경련이 두드러지는 증을 가리켜 치바스텍 징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신에, 그 여인처럼 전신에, 그리고 손과 발에 구부러지면서 그냥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트로저 징후라고 합니다. 두 가지 증이 다 나타나는 사람도 또 있고, 손, 발, 입술의 저림, 전신 경련, 이것은 치바스텍 징후와 트로저 징후로 나뉠 수 있는데, 세포 외액의 이온화 칼슘 농도가 저하되면, 그러면 신경세포와 근세포의 탈분극에 필요한 전이체가 저하되고 피 자극성이 높아진다. 특히 치바스텍 징후는 귓바퀴 전방 및 악관절 상부를 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면 얼굴 근육과 눈 둘레에 알륜근이 경련이 생겨요. 망치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요 귓바퀴 앞쪽에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혹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치바스텍 징후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일어나는 사건. 트로저 징후는 위발에 혈압 측정띠를 두르고 수축기보다 약간 낮은 압력으로 묶으면 엄지손가락은 안쪽으로 내전해서 신전되고 다른 손가락은 손의 중심선을 향해 모이며 손바닥은 함몰되어 조산무형 손이 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혈압기 재는 밴드를 둘렀어요. 네. 밴드를 두르고 압력을 가하잖아요. 압력을. 그러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압력을 갈 때마다 이렇게 오그라들어. 이렇게. 발도 그렇게 돼요. 발도. 그게 트로저 징후입니다. 중추신경 증상으로는 초조, 기억력 저하, 주체외로 증상, 즉
불수의 운동이 증가하고 신경세포의 피자극성이 높아진다. 또한 칼슘이 인구와 함께 대뇌 기저핵에 침착된다. 소화기 증상, 복통 59도.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등이.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능 항진증에서는 작은 창자 식도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이 그냥 축 늘어져 있어. 힘이 없어. 헬렐레. 근데 여기서는 쪼이는 거야. 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임근의 연축에 의해서 발생한다. 경련이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겉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흡기 증상으로는 천식 호흡곤란, 후두근 및 호흡근의 연축에 의해서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곤란, 천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갑상선 기능, 부전증인데, 즉 항진증, 저하증인데 여기에서도 오심구토, 식욕부진이 일어난다. 소화관 장애가 일어난다. 여기서도 그렇다. 그러나 원인이 다르죠? 여기는 늘어져서, 여기는 너무 조여서. 그러니 삼침 외에 어떠한 요법으로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냐고. 한약 외에 어떠한 요법으로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냐고. 이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까불지 마라. 동의하기 갑이다. 처음에 보내드린 영상 한 번 더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환자 자반 뒤집기 맞아요. 각궁반장 맞아요. 그런데 원인이 뭐다? 원인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돼서 생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겼다. 그런데 이런 환자는 이렇게 난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사 뺨칠 정도로 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와서 하는 말, 저는 각궁반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거든. 저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트로저증이라고 합니다. 하면, 아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또 뭐고? 트로저증은 뭐야? 아니,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기존에 치료받는 거 그냥 유지하시면서 우리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잖아. 도와드릴 수가 있단 말이야. 도와드릴 수 있다. 부갑상선 다시 총한단 요약. 갑상선에 부착하여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상하 좌우 4개의 작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위치로 인해 생긴 명칭이기 때문에 갑상선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라 그랬죠. 별개 독립된 기관으로서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체계 칼슘과 인해 대사를 조절한다. 부갑상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제거되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혈액 속의 칼슘이 감소되고 전신에 특이한 근육 경련 증세 테타니증이 일어난다. 유아의 경우는 뼈의 발육이 늦어지고 성인은 뼈의 형성이 불량해진다. 부갑상선에 종양이 생기면 기능이 항진되어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지고 반면 뼈의 칼슘이 감소되어 골절이나 골연화를 일으키기 쉽다. 테타니, 아까 그 여인의 경우 What is 테타니? 뭡니까? 여기 보세요. 길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나. 알고 보니 칼슘 부족이다. 네,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구안화사가 아니야. 알고 보니 치버스텍 증후군이다. 이 증후군이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알고 보니 간질이 아니다. 간질은 정신능력 잃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영상처럼 간질이 아니다. 간질이 아니다. 구토, 경련, 심각한 고통, 발작, 심장 기능 장애까지 일어난다. 심장이 꽉 조여들어. 구토, 경련, 심각한 고통, 발작, 심장 장애가 일어나는데 원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도 오지만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목에 이렇게 부풀었어요. 갑상선 종이야. 갑상선 종.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이 이렇게 커졌대. 잘라야 된대. 잘랐어. 없죠? 그러면 이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증이 영상 속의 여인과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도 사암침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사암침으로 능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보니까 갑상선을 수술로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없애면서 부갑상선까지 없어진 거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초간단 요약. 개요. 부갑상선이란 목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 기관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사람은 완두콩 크기 모양의 4개의 부갑상선을 갖고 있는데 보통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선 뒤쪽에 위치하나 드물게는 갑상선 안에 또는 흉곽 내에 따로 있기도 한데요. 인체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 거예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비타민 D와 카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혈액 내 칼슘과 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칼슘과 인은 우리 몸에서 결합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은 상처가 난 경우에 지혈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며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4부님이 그러니까 12장 교양이나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간이 놀랬다. 간 전기를 써라. 인체를 얼마나 공부하신 분이냐고 새삼 다시 인사. 그러니까 간에서 지혈 효소를 만든다는 것도 하셨고 간에서 비타민 D3를 합성한다는 것도 하신 거지. 우리의 위대하신 사부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아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하신 스승, 사암침의학의 창시자, 삼도인의
제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스승은 사암사부님이십니다. 사암사부님은 간정격으로 위토혈을 고쳐주셨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간에서 지혈 효소를 만든다. 간에서 비타민 D3를 합성해서 칼슘 대사를 돕는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칼슘은 상처가 난 경우 지혈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며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 그렇습니다. 당분 대사를 통해서 근육에 에너지를 주지만 또 칼슘, 비타민 D3가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합성이 안 돼요. 이온화 칼슘이 안 돼요. 우리가 칼슘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굴 껍질, 굴이 모료잖아요. 모료분. 굴 껍질을 아주 그냥 초극세말을 했어요. 극세말. 일본에는 모리카론이라는 이온화 칼슘이 있는데 비싸요. 한 요만한 병에 한 20여 년 전에 요만한 병에 10만 원 넘었어요. 이온화 칼슘이에요. 바로 굴 껍질을 초극세말한 거예요. 그런데 굴 껍질을 초극세말을 해서 먹어도 그것이 뼈로 가느냐? 뼈로 가기 위해서는 이온화 칼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누가 한다고? 간이 한다니까. 간이 비타민 D3 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간이 근육을 주관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동의학자가 무슨 과학 그래. 아니 그럼 동의학은 미신이야? 잠깐 여쭤볼게요. 어떤 사이트에 제가 글을 썼어요. 옛날에 한의학은 의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하니까 한의학을 삼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삼침이 미신이에요? 한의학이 미신이냐고? 답답해 정말. 사암사부님이 간정격으로 지혈을 시켰다. 그리고 동의학에서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 그러면 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간이 근육을 주관하는데 이걸 설명해야지. 이건 과학이거든. 미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심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비타민 D와 카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혈액 내에 칼슘과 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칼슘과 인은 우리 몸에서 결합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은 상처가 난 경우 지혈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며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고인들은 봤다고. 삼도인은 이해하셨다고. 과학적으로 이해했다고. 미신적으로가 아니라. 즉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실제 의학의 정진함으로 깨달으신 거. 그래서 간정격을 놓으면 근육이 튼튼해진다. 간정격을 놓으면 지혈이 잘 된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갑상선에 붙어있는 여기 완두콩 모양의 쌀알 모양의 부갑상선, 칼시토닌, 페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등등이 뼈, 신장, 소장, 간 등에 작용을 해서 시스템으로 이루는 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절 좀 봐주세요. 삼침이 위대한 것은 삼침의 위대성은 시스템적 치료다. 예를 들자면 간정격, 예를 들어서 여기 칼슘 부족이야. 그러면 정 모르겠거든 간정격만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비타민 D3를 합성하는데 간정격에서는 신수격의 수요일인 음곡을 보한다. 자경의 수요일인 곡천을 보한다.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칼슘 대사력을 응용하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작용하는 요법은 삼침밖에 없다. 다시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린 이 내용 속에 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칼시토닌, 페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리고 비타민 D 합성, 네, 그리고 키드니의 칼슘 대사, 소장의 칼슘 재흡수, 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요법은 삼침밖에 없어. 삼침밖에 없다고. 삼침밖에 없다. 칼슘은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이래서 동의하기 갑이다. 삼침이 첨단 의학이다. 삼침의학이 인류의 질병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희망. 제가 삼침에 미친 거 아니에요. 물론 저 미치긴 미쳤지만 삼침이 이렇게 위대한 걸 어떡하라고. 한번 흉내내지. 어쩌라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뼛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분해해서 혈액 내로 내보내고 신장의 작용에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은 소화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이렇듯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액 내 칼슘 역시 증가하고, 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면 칼슘도 감소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부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장과 뼈에 대한 부갑상선 호르몬의 생략적 작용이 감소하여 혈액 내에서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저칼슘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칼슘 농도의 저하에 의해서 강직이라는 상태가 생기는데, 이것은 조그만 자극에도 신경과 근육이 흥분을 하여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갑상선 수술 시, 잘 봐주세요. 갑상선 수술 시 갑상선 바로 뒤에 위치한 부갑상선이 함께 제거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림, 그 밖에 원인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만 독립적으로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디조지 증후군 등 다른 여러 선천성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조지 증후군은 뭐야? 구글 검색하세요. 네이버 검색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한도 끝도 없어. 네? 한도 끝도 없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며 주로 16세 이하 어린이나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모두 차이 없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갑상선 질환은 여성이 더 많다 그랬죠. 부갑상선 질환은 달라. 그런데 1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1개 이상의 부갑상선의 과다 활동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60세 이상 여성에서 많지만 신장 질환의 경우는 연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신장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남녀 성비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이것도 60세 이상은 여자들은 많이 생긴데, 여자들은 무슨 죄야? 증상, 그림과 함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체내의 칼슘 농도가 낮은 데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근육의 강한 경련이나 조임 현상, 그리고 입술과 손가락에 발생하는 저린 증상입니다. 저리다고 해서 허증이네. 허증은 허증이지. 그러나 부갑상선 호르몬 허증,
이런 상태는 강직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얼굴, 손, 팔, 인후 그리고 발에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증상입니다. 아까 그 영상 모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자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안타깝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얼굴, 다리, 발의 통증, 복통, 건조한 머리카락, 쉽게 부서지는 손톱, 발톱, 건조하고 비늘 모양의 피부, 백내장, 소아의 경우 치아의 에나멜층이 약해짐, 손톱, 발톱, 피부, 입, 구강 칸디다증 또는 질내에 진균 감염증이 생긴다, 정신지체 현상이 생긴다, 심한 생리통이 생긴다, 손과 발에 경련이 일어난다, 의식이 때로 저하된다, 소아의 경우 치아 발육 부진이 일어난다. 특히 이 경우에 이게 보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나타난다. 구강칸디다. 입속에 곰팡이균이, 칸디다 곰팡이균, 효모균이 너무 많아. 효모균이 너무 많아. 입안에. 칸디다. 질칸디다. 치료해도 또 생기고, 치료해도 또 생기고, 치료해도 또 생기고.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내 남자가 어디 가서 병을 옮아 왔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알고 보니 나 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알고 보니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거 치료하면 이것도 없어진다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직 증상은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어 간혹 기관 절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어릴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 성장, 지연, 치아 발육, 부진, 지적 능력 발달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래.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지적 능력 발달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한 어린이를 평생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어릴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 성장, 지연, 치아 발육, 부진, 지적 능력 발달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고칼슘 혈증을 유발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슘을 너무 또 많이 투여했더니 반작용이 생겨요. 악성 빈혈, 부신기능 저하증, 백내장, 파킨슨씨 병 등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씨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앓고 있어. 파킨슨씨 병이 도파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칼슘의 문제도 있구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경우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여기 칼슘 대사를 지원하는 사암치법으로 파킨슨씨병 환자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 알면 알수록 누가 좋아? 환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힐링의 기쁨이 더해지고. 강직 증상은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어서 간혹 기관 절개가 필요하다. 악성 빈혈, 부신기능 저하증, 백내장 및 파킨슨씨병의 발생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니.